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소 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 KPS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며 근무 여건은 열악해졌고 2인 1조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한전 KPS의 하청 쥐어짜기는 서부발전소뿐 아니라 전국 5개 발전회사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업무를 맡긴 한전 KPS에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약 1,000만 원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KPS는 이 중 절반가량인 530만 원만 재하청 업체에 넘겼고 김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39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청을 2번 거치는 사이 노동자 몫에 600만 원 넘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KPS의 하청 쥐어짜기는 비단 서부발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부산 남부발전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남부발전은 한전 KPS에 경상 정비 업무를 맡기며 69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KPS는 이 업무 일부를 하청업체에 재위탁하면서도 전체 금액의 7%에 불과한 52억 원만 넘겼습니다.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는 71명, 계약금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연간 노무비와 안전관리 비용 등은 약 7,3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KPS 자체 직원 438명에게 투입된 1인당 비용이 약 1억 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KPS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는 KPS 인력 대비 43% 처우를 받는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국 5개 발전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전체 KPS 하청 노동자 360명의 처우는 같은 업무를 하는 KPS 직원과 비교해 평균 4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줄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원의 보충 없이 계속 작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안전관리까지 책임지고 이래야 되는 게 문제라고. 최저가 경쟁 입찰로 계약을 따낸 하청업체가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인력과 안전비용. 고 김충현 씨도 사고 당일 나홀로 근무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제 한 명 줄은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일이 떠넘겨지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이제 만성적인 노동 강도가 시달리는 거죠. 이직률이 잦아요. 상시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정비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수익을 올린 한전 KPS는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대한전선 당진 공장에서 전기설비 제작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10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사각형 철제 틀을 옮기다 이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전 KPS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10곳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들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령 삽시도 76mm, 청양 73mm, 태안 근흥 52mm의 비가 내렸고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보령과 태안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 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로에 가로등과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 관련 신고가 충남에만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 내리겠으며 다음 주 주중까지는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을 거점으로 한 보수 성향 종교단체 소속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맡고 있는 실태와 우려점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대전시 교육청이 이들에게 공신력을 부여해 사태를 키웠다며 설동호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행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이거를 꼭 바로 범인한테 관계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런 남자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봉사할 마음 있어요?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가 시대착오적 성교육으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대전 MBC 단독 보도 이후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이 단체에 맡기려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강사료 명목으로 받은 예산 172만 원도 대전시 교육청에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교육은 보건교사 교육과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우려에도 정작 대전시 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학교 측은 이 단체가 대규모 강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시 교육청 우수 강사 추천 명단에도 있어 교육을 의뢰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사회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에게 해당 단체와의 유착을 해명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구 반인권 성향 단체에 교육청 명의로 공신력을 부여해왔고 인력풀 등으로 공식 안내하여 공교육에 이들 단체를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우수 강사 인력풀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한 명도 없다. 또 꺼려지면 다른 강사를 쓰거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면 된다며 학교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대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늘봉 강사가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최근 교실에서 수차례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대전의 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대전교육청이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 교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은 안전진단 첫날인 오늘 해당 학교를 찾아 안전실태를 점검한 뒤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분산 수업과 함께 임시 학습 공간인 대체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흔들림이 감지된 교실에 대해 2차례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구조적 문제가 없다며 이튿날 등교를 재개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이 불안을 호소하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없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결국 해수부 이전 대신 해양수도개발청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명시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도 막바지 단계라며 새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이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최근 대전시 의회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충남도 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종시 의회에서는 과반인 민주당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보류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는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동조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납니다. 모든 기구를 우리 세종시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산에 가면 지방균형 발전이 아닌가요? 민주당이 민심 대신 대통령 눈치를 보며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 등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취지와 행정 효율을 고려하면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수부 이전 대신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이른바 해양수도 개발청을 부산에 신설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행복청이 있듯이 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실무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보관이에요. 이전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해당 지역 정치권 등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옮기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도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지금까지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한편 세종시 의회는 뒤늦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 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9년까지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자료가 미리 언론에 공개되면서 업무 보고가 중단됐습니다. 보고된 이전 계획안에는 다음 달쯤 가칭 청사 이전 추진기획단을 꾸려 청사 신축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수부 이전으로 행정 효율과 직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급 공사 뇌물수수 의혹 혐의로 대전 서구 공무원 8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서구의회에서 서철무 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구의원은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구청장이 묵인한 거냐며 따져 물었고 같은 당 신혜영 의원은 서 청장이 대전 MBC와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자신은 전혀 관여한 게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전 촛불행동이 대전시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새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개혁을 가로막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충청권의 행정수도와 과학수도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지역에선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사천 이전법 역시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시하는가 하면 야권에선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지역에서 우려가 큽니다. 아산경찰서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산 이 남성은 출소 한 달 뒤인 지난 4월부터 2달간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서 차량 12대에 들어가 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온천동 일대에서 사이드미러를 펴놓고 차량에서 잠복하다 차량에 침입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음주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두 확보했다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입고해 70대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과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음주가 감지된 70대 운전자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공주시에서도 임직원을 사칭한 물품 계약 사기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측은 최근 공사 전남본부장이나 수도권 서부본부 총무과 등의 명의를 사칭한 공문을 약국 등에 보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도 시청 직원을 사칭해 지역 인테리어 업체 등을 돌며 물품 납품을 요구한 사례가 3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